자, 오늘 할 거는 이제 그래서 스토캐스틱 복용 모델 및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논문이고, 사실상 이제 여기서 SVM은 뭐 SVM의 개념이 나오긴 하지만 SVM은 거의 낚시고, 사실상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건 IBP라 그래서 인디안 부패 프로세스라는 어떤 스토캐스틱 모델이 되게 중점적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인트로덕션인데, 인트로덕션에 그냥 그런 내용이 나와요. 레이턴트 스트럭처를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레이턴트 임베딩 피처들을 잘 배워서 걔네들로 뭐 커뮤니티 멤버십 디텍션을 하든 링크 프리딕션을 하든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레이턴트 피처를 배우는 데 있어서 스파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와 SVM을 활용하겠다. 그러면은 SVM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좋고, 뉴럴넷 모델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도가 좋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의 장점을 다 취합해서 잘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게 앱스트랙트, 되게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자기네들 모델을 이제 Deep Generative Latent Feature Relational 모델 DGLF의 RM 엄청 길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요거에 가장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 Infinite Latent Feature Models and the Indian Buffet Process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왜 살펴봐야 되냐면, 일단 먼저 얘네가 이제 컨셉추얼 스키마를 이렇게 살짝 해놨는데, 얘가 이제 인코더에 대한 스키마고, 오른쪽에 있는 피겨가 이제 디코더 부분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인코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디코더의 이제 스키마인데, 디코더 같은 걸 보면 우리가 결국에 이제 복구해야 되는 문제는 어제이슨시 매트릭스고요. 그 어제이슨시 매트릭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BN이라는 매트릭스가 있고 RN이라는 매트릭스가 있어요. 여기서 RN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SVM의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각 노드들이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커뮤니티 꼭 한 개의 커뮤니티만 속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개의 커뮤니티에 속할 수 있어요. 그때 BN이란 매트릭스가 하는 일은, 그래서 얘가 이 커뮤니티에 속하는지 마는지를 바이너리로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1, 0 바이너리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드 1이 뭐 K번째 커뮤니티에 속하고 K-1번째 그 커뮤니티에 속한다면, 이 BN에서 첫 번째 로우에 K-가 K 칼럼은 1로 돼 있는 거고, 뭐 나머지는 0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리고 RN은 뭐냐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티드 돼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에 속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RN을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BN만 써서 ZN으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실제로 SVM 모델을 쓸 때는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험 결과가 둘 다 있거든요. RN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이제 그때도 비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ZN을 만들어요. 그래서 ZN의 꼴은 그냥 얘네들을 곱한 꼴이 되는 거고, 엘리먼트 와이즈로. 그 ZN을 뉴럴넷을 한번 태웁니다. FN을 만들어주고, 그때 얘와 얘의 내적을 통해서 어제이슨시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 얘가 이제 디코더고요. 이건 인코더인데, 인코더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디코더를 살펴보면은, 제가 방금 말로 설명한 게 그림으로 싹 설명되어 있는 건데, 보시면은 어제이슨시 매트릭스가 1일 확률은 뭐 이렇게 해서 이너 프로덕트로, 그리고 ZN은 BM 곱 엘리먼트 와이즈 곱 또는 하드마트 프로덕트 곱 R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B 매트릭스고 이게 R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R이 마이너스면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그거를 스트렝스나 또는 음, 뭐라 그러지? 그냥 어떤 안 들어갈 뭐 그런 느낌인가? 레프레젠테이션 파워라고 얘기하는데, 음, 이게 사실 원래 SVM에 쓰이는 게 아니라 인디안 부패 프로세스 자체가 어떤 레이턴트 피처 모델에 쓰이는 거라서, 그냥 뭐 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곱해진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B를 구하는 거예요. 이 B를 구할 때 이제 인디안 부패 프로세스가 나오는데, 이제부터 B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안 부패 프로세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문인데, 이거 뭐지?
네, 이게 2006년에 나왔던 논문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인디안 뷔페 프로세스가 소개되는데, 인디안 뷔페 프로세스를 한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인도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인도 음식점에 음식이 무한하게 많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뭘 먹을지를 이제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많이 먹고, 안 좋아하는 음식은 덜 먹겠죠. 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모델링 하는 모델인 건데,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 손님이 들어와요. 손님이 들어와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레스토랑은 뷔페는 인피니틀리 라지해요. 그러니까 음식 종류가 인피니틀리 많다는 거죠. 그때 어떤 손님이 디쉬를 먹을 확률이 일단 다 똑같다면, 처음에 다 똑같다면 얘를 다 똑같다고 치고 그러니까 K개의 음식이 있고 각 디쉬를 먹을 확률이 K분의 알파라고 치면 첫 번째 손님이 먹을 어떤 평균 DC의 개수는 포화송 알파가 되겠죠. K가 무한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근데 한 가지 가정이 있죠. 뭐냐면 한 개 음식당 이전 손님이 이 어떤 특정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를 계산해서 걔를 확률로 놔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던 음식은 계속해서 높은 확률로 선택되게 만들고 적게 먹은 음식은 낮은 확률로 선택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이게 이제 n분의 mk이고 mk가 이 음식을 먹은 손님의 수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게 리처 프린시플을 따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그래서 그런 세팅을 만들어 놓으면은 새로운 음식을 먹는 개수가 새로운 음식의 평균 개수가 새로운 음식을 먹는 평균 개수가 한 사람 손님당 마지막 손님 이거 사실 마지막 손님이거든요. 포화송 n분의 알파가 돼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인디안 뷔페 프로세스의 어떤 기본 컨셉인데 얘를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이제 모델링하는 거를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래서 1, 0 바이너리 매트릭스를 잘 모델링 하는 거죠. 이 인디안 뷔페 프로세스라는 거. 그래서 Z라는 매트릭스가 있어요. Z가 M by K 매트릭스고 각 음식을 먹을 확률은 파이로 똑같아요. 근데 네, 파이로 똑같아요. 그때 얘를 라이클리후드를 나타내면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각 파이당 파이를 어디서 왔다고 치면 베타에서 왔다고 치는 거예요. 베타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러면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꾸려질 거고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PZ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매트릭스 Z에 대한 probability를 그러니까 분포를 디스트리뷰션을 풀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금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사실 알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PZ가 이런 식으로 풀린다는 것, 잘 풀린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K가 무한한데 어떻게 이게 스팔스 우리가 처음에 계속 스팔스하다 그랬는데 왜 이게 스팔스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지? 근데 여기 K가 그 손님 숫자 아니에요? K가? 아니요. N이 손님 숫자고 K가 음식 개수예요. K가 음식 개수. 네. 여기가 K고 여기가 N이에요. 아, 그래서 K가 음식 개수. 그리고 K가 무한한 그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잠깐만 아까 근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K가 무한합니다. 근데 왜 K가 무한한데 그러니까 음식 개수가 무한한데 왜 손님들이 먹는 음식의 양이 이제 정해져 있냐? 정해져 있어야 스파이스하겠죠. K가 무한해질 때. 사실 뭐 당연히 이제 손님 먹는 양이 정해져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해보면은 expectation of G가 그러니까 우리 바이너리 매트릭스의 평균 값이 뭐랑 똑같냐면 K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K 곱하기 2ZK가 되고 이때 2ZK는 이렇게 썸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각 ZIK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각 ZIK는 결국 파이K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고 파이K가 근데 뭐였냐? 베타를 따랐죠. 그래서 베타의 평균을 구하는 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때 우리 파이K가 1과 K분의 알파로 두는 거예요. A, B를. 네. 그러면 식이 이렇게 써져서
결과적으로 식이 이렇게 나와서 K가 무한으로 갈 때 항상 N 곱하기 알파 개수만큼만 평균이 나와요. 그래서 스파르스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이게, 잠깐만,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리밋 위쪽에, 위쪽 익스프레션을 보면은, 식들을 보면은, EZ가 아니라 K가 Z일 때 평균을 구한 거 아니에요? Z가 K일 때. Z가 K일 때? 그러니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같은 거 아닌가? Z가 K일 때, Z의 평균값? 뭐, 이런 식으로. 파이가 붙어 있는, 컨디셔널이 파이로 붙어 있는 거죠, 정확히. 그쵸. 제가 잘못 썼어요. 컨디셔널 파이가 붙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케이. 네. 그래서 어떤 베타로 들어오면은 K가 무한으로 될 때 얘가 N 알파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스파르스 매트릭스고 사람들이 총 먹는 음식 개수는 사람 수에 비례하지 K에 비례하진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잠깐만 다시 한번 위에 보면은 PZ 그 확률 분포식을 썼는데 네. K가 무한이라고 하는데 왜 K가 여기 인덱스가 있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건 파이나이트한 상태로 모델링하고 이따가 인피니트하게 K를 무한으로 돌릴 때를 다시 쓸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이 평균 구한 것도 K가 그러니까 무한이 아닐 때, 유한할 때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거죠. 네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원래 제목은 이옥에 나오는 게 파이나이트 모델링이야. 파이나이트. 이상하죠. 파이나이트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팅을 그럼 이렇게 칠 수 있겠죠. 파이는 베타를 따른다 그랬고, ZIK는 이제 베르누이를 따를 거예요. 파이로 파라미터가 된. 그쵸. 그쵸. 그리고 이런 거를 베타 베르누이 프로세스라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이런 Z를, 전체 Z 매트리스, 베타 베르누이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사실 막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 그거에서는. 또 한 가지 알아볼 건 뭐냐면은, 이제 K를 무한으로 보낼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K를 무한으로 보내려면 몇 가지를 더 해줘야 되는데, 일단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뭘 알기 쉽게 하냐면은, 왜 포화송 알파를 따르는지를 좀 더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K를 무한으로 보내볼게요, 그냥. K를 무한으로 보내면, 베타는 당연히 어떤 A, 1이 되는데, A가 0으로 가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돼요. 그럼 걔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는 매우 높은 확률로 여기 주변에서만 이제 샘플링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유니폼 하다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나온 거죠, 다. 거의 다 값이 똑같은, 거기서 거기인 애들이 엄청 많이 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베타에서 뽑은 이 파이가 일종의 컨스탄트하게 고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의 Z는 바이노미얼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over the number of features, number of feature의 디스트리뷰션이 바이노미얼 K, K분의 알파를 따르게 되고, 이때 K가 무한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언급한 포화송 알파만큼의 DC를 먹는다라는 것처럼 포화송 알파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또 뭐냐면은,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한 게, 왜 n분의 알파가 나오냐. 그리고, 그러니까 왜 새 음식을 먹는, 트라이 하는 평균이 n분의 알파고, 왜 그 사람들이 DC를 선택할 때, 그 이전에 사람들이 선택했던 그 확률 값으로 선택하잖아요. n분의 mk로. 왜 그게 나오냐를 이제 똑같은 세팅에서 구해보면은, 이게 z-nk가 뭐냐면, 그러니까 znk는 1, 그러니까 n번째 사람이 k를 선택할 확률은 언제? 이게 기분됐을 때. 이건 뭐냐면은, 이 n번째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k를 선택한 경우, 네, 그거를 이제 식으로 쓰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n 플러스 k분의 알파분의 m의 이건 다른 사람들이 k를 선택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아까 mk랑 똑같죠, 노테이션이 결국에 뜻으로. 그래서 k가 무한으로 가면 얘네 둘이 지워져서 n분의 mk가 나온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n번째 사람이 먹을 확률은 n분의 mk다 라는 거고요. 그때 어떤 new DC를 트라이 할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시그마 n분의 mi.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음식부터 봐요.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선택할지 말지, 선택했다면은 알파에서 빼기 1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음식, 두 번째로 많이 파퓰러한 음식을 내가 선택할지 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요거의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 게 되고, 결과적으로 얘의 익스펙테이션은 알파 마이너스 얘 쭉 더하는 게 n-1 곱하기 알파니까. 왜냐면 n번째 사람이 봤으면 n-1번째 사람까지 다 알파 개수를 선택한 거니까 이 mi부터 ml까지는 이제 알파가 되고, 그래서 n분의 알파, 포화성 n분의 알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그냥 기본적인 것들의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 진짜 taking the infinite limit, 그러니까 인피니트하게 보낼 거예요, K를. 근데 K를 인피니트하게 보내기 위해서 한 가지 세팅이 필요한데 뭐냐면은,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중복을, 그러니까 다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칼럼이, 그러니까 음식이 여기 있던, 매트릭스를 구성했을 때 칼럼 매트릭스가 여기 있든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걔네들 값을 다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레프트 오더드 펑션이라 그러나? 레프트 오더드 바이너리 매트릭스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정렬해주는 어떤 그런 모양을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콤비네이션이 붙어야 돼요. 무슨 콤비네이션이 붙냐면 저런 모든 케이스를 다 셀 수 있는 콤비네이션이 붙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붙이면은 붙인 거에 이제 이걸 이렇게 쓰더라고요. 카디널리티를 붙이면 이게 붙어요. 요게 그거죠. 이게 그 조합을 콤비네이션 기호로 쓰면 그거죠. K개의 엘리먼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서브셋들을 선택하는 그 컨비네이션 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나오는 거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전개하면은 네, 이렇게 나와요. 최종적으로 PZ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최종적으로 이 PZ의 분포에 관심이 있냐? 사실 이 논문에서는 관심은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했으니까 한번 알아본 거고요. 네네. 훌륭한 그게 자세입니다. 네, PZ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논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IBP가 뭔지는 알겠어요, 대충.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 IBP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왜 저렇게 세팅하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죠. BN을 결국 왜 저렇게 베타로 놓고 세팅하는지가 궁금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IBP란 게 있구나 했는데, 들어왔던 일에 뭘 하냐면 스틱 브레이킹 IBP를 쓴대요. 또 그냥 IBP가 아니라. 스틱 브레이킹 IBP는 그냥 IBP랑 약간 달라요. 그냥 IBP는 뭐였냐면 베타의 베르누이였잖아요. Z가 베르누이 따르고 원래 파이가 베타를 따르는 이런 애였는데, 스틱 브레이킹 IBP는 B라는 애가 있어요. B라는 애가 베타를 따르고 파이, 이때 이 베르누이의 파라미터가 되는 파이가 이 B의 이거 프로덕트들로 구성돼요. 이게 스틱 브레이킹 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혹시 스틱 브레이킹 컨스트럭션이 뭔지 잘 아시나요? 잘은 모르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처음 봤는데 이런 게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어떤 막대가 있으면 막대를 일정 확률로 뭐 일정 길이만큼 자르고 나머지 부분을 또 일정 길이만큼 자르고, 그러면 사실 이런 꼴이 나오겠죠. 이런 프로덕트 꼴로 나오겠죠. 그쵸. 네네. 베타가 0과 1 사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왜 하는지 전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데, 베타 자체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K가 너무 크면은 베타 자체에서 뽑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잘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근데 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하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K가 엄청 커지면은 네. 0과 1에서 뽑아도 스팔스하게 안 돼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파이 K를 저렇게 스틱 브레이킹 컨스트럭션 하면은 파이 K가 커지면 엄청 작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스팔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 거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틱 브레이킹 작업을 하는데, 스틱 브레이킹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확률 쪽에 근본이 없어갖고, 그걸 또 알아봤어요. 근본을 찾기 위해서. 이런 그래서, 거 이제 큐잉 티오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근데 앞에 뭐 포화성 n분의 알파 이런 것도 증명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냥 그렇게 당연히 된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나옵니다. Stick Breaking Construction for the Indian Buffet Process. 그래서 여기 이와이테 중국 분이신 것 같은데,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계신 이분 혼자 인디안 부페 프로세스 막 하시더라고.
이분 지금 옥스퍼드에 있지 않나? 맞아. 옥스퍼드에 있는 것 같더라고. 어. 이분 자료가 이거밖에 안 나와. 이분이 쓴 것밖에. 어. 그래서 이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좀 알아볼 거면은, 자, 왜 이제 왜 이렇게 베타가 세팅되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스틱 브레이킹 컨스트럭션 세팅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까 그 세팅을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왜 베타 알파 1이 나오는지 이제부터 알아볼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U를 디크리징 오더링 합니다. 그러니까 큰 순서대로 다시 정렬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UL, 그러니까 U 하나하나는 원래 이 베타분의 K, 베타의 K 알파, 콤마 1을 따랐죠. 원래 세팅이.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이때 U1이 제일 큰 거겠죠. 왜냐면 U1을 제일 크다고 뒀으니까 그냥. 디크리징 한다고. 네, 디크리징 오더니까. 그럼 맥스 UL일 거예요. 근데 UL이 베타 디스트리뷰션 K 알파 1을 따랐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I는 그냥 제 생각엔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거 굳이 써놨더라고요. 그냥 I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K분의 알파에 K 알파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쓰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U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래서 얘를 CDF를 씁니다. CDF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근데,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 맥스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조인트로 만들어줘요. 조인트로 만들어주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UI들이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U1은 just the product of the CDF다. 그리고 얘가 just product of CDF이기 때문에 K승이 곱해지고 얘가 결국 이렇게 나와. U 알파로 나와서 U1에 다시 그러니까 제일 큰 맥스 값의 분포는 베타 알파 콤마 1을 따라요. 여기까지 잘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U1은 일단 베타 알파 콤마 1이고요. 이제부터 다른 UL을 알아봐야겠죠. 그러니까 UK 플러스를 뭐 이런 애들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식을 씁니다. U1부터 K까지가 기분됐을 때 L이라는 거는 K보다 큰 어떤 숫자예요. K 플러스 1부터 무한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걔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똑같이 위에 거랑 똑같이 쓰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요. 네, U의 마이너스 K분의 알파, UL의 K분의 알파 이렇게 CDF가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K 플러스 1을 알고 싶어요. 1부터 K까지 기분됐을 때 K 플러스 1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K 플러스 1은 뭐냐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K 플러스 1은 뭐냐면 L이 지금 뭐였냐면 여기서 L이 K보다 큰 모든 애들을 지금 L로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K 플러스 1은 맥스 UL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이해 가셨죠? 네, 네. 네, 맥스 UL이 됐잖아요. 근데 맥스 아까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했죠? K승을 곱해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뭘 곱해야 되죠? K-K승을 곱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라지 K 마이너스 스몰 K승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CDF를 쓰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를 다시 쓰면은 뭐 얘를 다 좀 K에 대해 좀 정리한다고 치면은 그냥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고 이때 K가 인피니트 하게 되니까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고 이때 미분을 해주면은 최종적으로 P UK 플러스 1 기분 U1 이게 기분됐을 때 UK 플러스 1은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뭔가 꺼림칙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당연히 없겠죠. 사실 뭐 얘네가 맞으니까 이렇게 써놨겠죠.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오더 스태티스틱을 구하는 거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스틱 브레이킹 할 때 원래 오더링 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자른 게 최대한 많이 갖게 하냐 막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스틱 브레이킹을 처음 봐갖고. 네, 아무튼 뭐 근데 이거는 계산을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당연히 이제 BK를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죠? BK는 우리 수계 쓰면은 요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UK 넣고 UK-1 넣고 전개하면은 결과적으로 BK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전개해보면은 이것도. 그래서 BK가 잘 보면은 꼴이 뭐죠? 베타 알파 콤마 1을 따르죠. 컨디셔널.
네, 컨디셔널 하게. 비례해요. 네. 네네. 그래서 우리가 BK를 이렇게 세팅한다라는 겁니다. 네, 아이디하게. 네. 그게 이래서 스틱 브레이킹 이게 인디언 부패 프로세스였고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얘네를 활용해서 디코딩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디코딩 하냐 하면은 BK 받았죠. BK가 베타였죠. 그리고 베르누이로 BK로 파이케를 만들어서 베르누이를 세팅해 줄 수 있겠죠, 또. 음. 요 쿠마라수미? 뭐 어떻게 읽는지 아시나요? 일본 분인 것 같은데. 몰라요. 어때 이 쿰상께서 아, 이분이 이 베타를 릴렉싱한 버전, 그러니까 컨티뉴스하게 이게 근사하는 어프로시메이션하는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베타가 이미 컨티뉴어스한데요. 뭘 더 컨티뉴어스하게 만들죠? 아, 그쵸. 베타 컨티뉴스하죠. 어. 아, 잘못 생각했어요. 이거 그냥 어프로시메이션이에요. 아, 베타를 어프로크시메이션 한다. 네네, 베타를 어프로시메이션하는. 아, 왜요? 왜 그렇게 하지? 베타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건데. 저도 왜 베타를 그래서 저는 베타가 순간적으로 그래서 디스크리트하니까 컨티뉴스하게 어프로시메이션 하나? 이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왜, 아무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 저도 이건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타를 저렇게 근사해서 쓴대요. 음. 난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네. 지금 이거를 다 쪼개서 이렇게 세퍼러블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 뭐 민필드 어프로크시메이션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이런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이는 가정인가요? 민필드 어프로시메이션이요? 네. 일단 뉴럴넷에도 많이 쓰이고 전 이거 네. 기원이 물리 쪽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게 물리적인 거는 아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네네, 막 맞아요. 다 이 조인트 PDF를 다 쪼개서 이렇게 곱해서 쓸 수 있다라고 우리 가정을 한 건데, 네. 뭐, 뭐 약간 이거를 정당할 수 있는 무슨 뭐 그런 게 없나요? 뭐 잘 되니까 그냥 쓰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이론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쓰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씁니다. 네, 음, 그러면 뭐 이렇게 베타하고 베르누이 구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Bn을 포뮬레이션 할 수 있겠죠. 이때 RNK는 아까 말했듯이 가우시안이고요. 그래서 B를 얘네 둘로 포뮬레이션 해서 여기 B 있죠. B를 포뮬레이션해서 얘랑 R이랑 곱해준 다음에 걔를 뉴런넷에 태워서 어제이슨시 매트릭스를 복구하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제. 음, 근데 이제 여기 있어요. 이게 리파라미트리제드가 잘 된대요. 이걸 쓴 게. 음, 그러니까 아까 리파라미트리제는 틀리고. 그래서 이제 쓸 건데 릴렉세이션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 건데 근데 이 분포의 PDF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제 간단하게 샘플링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트릭을 써준다는 거고요. 유니폼,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샘플링이라고 그러나? 이런 샘플링, 유니폼을 넣고 아까 D랑 C를 우리가 맞다. 이걸 얘기해줘. 그래프 뉴런넷은 여기서 어디 쓰이냐면 요 DC, 파이, 뮤, 시그마를 구할 때 쓰이는 거죠. X와 A를 넣고 얘네들을 구하는 거예요. C, D, 파이, 뮤, 시그마를요. 네네네. 얘를 파라미터화 시키는 거죠, 일종의. 어, 네네. 그걸 그래프 뉴런넷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오케이.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샘플링 해서 이제 아까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 하는 것처럼 얘를 이렇게 샘플링해서 이제 학습시키면 얘는 이렇게 샘플링 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베타인데 베타는 디스크리트해서 샘플링이 안 되잖아요. 이게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 얘를 미분하기 위해서 릴렉세이션 하는 게 이미 그 건벌 소프트맥스라고 이미 2016년에 연구가 있었어요. 2016년이지. 그래서 얘는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파이 NK에 넣으면 이게 베타 아니라 베르누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를 이용해서 K 다이버전스 텀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근데 아까 K 다이버전스 민필드 띠오리에서 다 독립 가정 했었잖아요. 그쵸. 여기서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스트럭처드 민필드라고 해서 한 개는 이제 컨디셔널로 주는 거예요. 이때 이 B를 제일 다루기 쉽게 얘를 이제 컨디셔널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다음에 이제 되게 간단하게 K 다이버전스로 얘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루스텀 오브젝티브 펑션인 거고
얘네들이 이제 분포 간에 포스테리어들을 프라이어 맞춰주는 분포 간에 이제 그 로스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요걸 트레이닝 시키면은 우리가 원하는 Z 어떤 레이턴트 피처 Z가 잘 나온다라는 게 이제 얘네 논문 티어리티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가 있어요. 엑스페리먼트를 보시면 근데 잠깐만, 네, Z가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지금. 네. Z가 잘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랜덤 베리어블이 잘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Z의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잘 만들었다는 소린가? 아, Z의 네, 그쵸. Z가 잘 나온다는 건 Z를 그냥 레이턴트 피처를 잘 찾았다는 거고, 근데 그 레이턴트 피처가 어떤 특정 디스트리뷰션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Z의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는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잘 찾았다. 아, 그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뜻이죠?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 당연히 잘 찾았으니까 얘 갖다 뭘 하면 링크 프리딕션을 하든 뭘 하든 잘 나와야겠죠, 결과가.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잘 나온다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이때 아마 이 B가 음, 그 아까 R이 가우시안이었잖아요. 예, R을 없고 그냥 B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음, 네, 1, 0으로만 본 거죠. 커뮤니티에 속하는지 만지를. 그래서 뭐 결과를 보면 뭐 꽤 잘 나온 것처럼 보여요. 오를 때는 확 올랐어요. 음, 안 오른 건 안 올랐는데, 그쵸. 잘 되더라고요. 음, 이것도 에버리지 프리시전도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링크 프리딕션에서 우리가 성공했다. 이런 거고 이것보다 근데 다음 어떤 실험 결과가 재밌어요. 이거 뭐 한 거냐면 어제이슨시 매트릭스를 실제로 이렇게 구성해놔요. 이때 아마 하얀색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검은색이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네,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때 이게 DGLF 우리 모델을 통해서 Z를 이제 뽑은 거죠. 음, 그때 Z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당연히 우리 그 뭐죠? 인디안 부패 프로세스니까 여기만 예, 값이 꽉 차 있고 여기는 좀 값이 없는 걸로처럼 보이죠. 예, 네, 스팔스해 보이죠. 스팔스하게 보이죠. 그때 얘네가 뭘 했냐면 이 첫 번째 칼럼과 두 번째 칼럼만 이용해서 다시 얘를 복구해 본 거예요. 어, 그랬더니 복구가 잘 되죠. 일종의 그 디멘션 리덕션을 한 다음에 한 거네. 네네, 어떻게, 그쵸. 그냥 뒤에 거 다 버리고 얘네 둘만 가지고 한 어, 거거든요. 근데 되게 잘 돼요. 어, 네. 그 커뮤니티를 되게 잘 찾았다는 게 되거든요. 숨은 커뮤니티를. 음, 네. 저번에 그 블랙 가이드드 모델하고는 좀 훨씬 더 괜찮아 보이죠, 느낌이. 어, 그리고 이건 실제로 그냥 베리에이셔널 그래프 오토인코더, 그러니까 그냥 그 베리에이셔널 원래 모델 있잖아요. 예, 이런 레이턴트 피처 안 쓴. 그걸 음, 했더니 이렇게 막 뒤죽박죽 나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우리가 피처 셀렉팅을 잘했다라는 걸 이제,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잘 찾았다라는 걸 이제 실험적으로 보인 거고요. 여기서 더 인상적인 거 뭐냐면은 이 닙스라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예, 네. 닙스라는 컨퍼런스에 코어 어서 네트워크를 이제 쓴 거예요, 얘네가. 음, 2030명의 어떤 어서가 있고, 뭐 얘네들끼리 이제 아마 이게 인용했냐, 안 했냐겠죠. 그래서 3133개의 엣지가 있는데, 이때 이걸 이용해서, 레이턴트 피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칼럼 예. 만든 거죠. 그때, 엄청 스팔스하네, 이것도. 네네네. 그래서, 그때 그 각 K를 커뮤니티라고 생각했으니까, 예, 그게 예. 겹치는 애들끼리 모아본 거예요. 아, 이 클러스터가 여기 밑에 있고 거구나. 네네. 그래서 아, 어서들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 겹치는 예, N들이. 예, 그랬더니 클러스터가 되게 잘 나왔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프로바빌리스틱 모델링으로 논문 썼던 애들, 얘는 강화학습으로 논문 썼던 애들, 얘는 로보틱스랑 비전, 여기 뉴럴 네트워크 그냥 띠오리인 것 같죠. 뭐 그리고 예. 이건 그냥 전반적인 거,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 그래서 클러스터 가링이 되게 잘 되더라.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 디텍션을 되게 잘했다라는 이제 증거로 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 얘네들이 여기 어펜딕스 보면은 요 베리에이션을 그냥 그래프 오토인코드 있잖아요. 예, 얘 갖고도 저런 클러스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K-means 클러스터링 해서 그냥 예, 클러스터를 찾아보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네, 이 논문에 나온 모델을 써서 그 네, 클러스터 찾아보니까 실제로 네. 이 저자들이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거랑 이렇게 딱 얼추 맞게 나온다. 맞아요. 그리고 되게 오, 좋은 게 사실 클러스터를 찾는다고 해봤자 모델을 돌릴 예,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여기서 쓰는 셀렉팅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있는 애들끼리. 예, 그러니까 비슷한 예. 애들끼리. 그래서 찾는 것도 엄청 쉽고요. 근데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이 정도면 오,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엄청난 거라서. 신기하네. 네. 그 커뮤니티 디텍션 진짜 잘 됐다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까지. 심지어 데이터 그 디멘션 리덕션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얻었잖아요. 지금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칼럼을 딱 2개만 써가지고 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심지어 사기적인 게 성능도 올라갔어. 근데 나는 근데 나는 이제 이게 왜 성능이 올라간 걸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논문 보면은 이 뭐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어서 응. 어떻게 뭐 이렇게 뭐 피처링 뭐 그 디텍팅을 하니까 잘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응. 물론 그 외에도 더 나오는 내용이 있지만 응. 왜 가우시안을 넣어서 더 잘 되지? 난 사실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음, 어. 모르겠네요. 어. 근데 결과를 보면 가우시안 연구가 음. 막상 잘 되지도 않지 않나? 왜냐면 지금 가우시안 안 넣은 케이스인데, 얘네들은. 그, 하여튼 뭐 그런 거랑 프라이어를 이온 프라이어를 줘서 하여튼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되게 쉽게 얘기하면 그 기존에는 오토인코더라는 건 어떤 레이턴트 피처를 음, 임플리시트하게 우리가 배우는 거고, 베리에이션을 오토인코더라고 하면 어떤 음, 특정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만들어서 어떤 익스플리시트하게 가정을 주는 거잖아. 음, 근데 우리 이번에 이 인디안 부패 프로세스를 쓰면서 그 익스플리시트한 가정을 훨씬 강하게 한 거잖아. 음. 사람이 좀 더 모델링에 손을 댄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훨씬 잘 된다는 거지. 음. 모델링을 잘 했다고밖에 뭐. 이 바닥은 원래 그런 바닥이니까. 잘 되니까 결과가 좋겠지 않아? 막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써볼만 한 것 같더라고. 이렇게 잘 나올 정도면. 성능이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보여갖고. 그러네. 마지막 게 신기하고 뭔가 이건 약간 그 스틱 브레이킹 그 프로세스? 네, 그 프로세스의 어떤 그런 무슨 어떤 특별한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거 같은데? 그게 그럴 수도 뭔가 있겠다. 이런 스팔스한 스토캐스틱 블락 모델과 엄청 관련이 있는 무슨 모델인가? 그런가 본데? IBP의 어떤 스팔스함이 그런, 뭐 그럴 수도 어, 있겠죠. 이게 나는 오날일걸? 근데 아마? 이게, 근데 나는 이게 내가 이게 잘 모르니까 나는, 아, 그러니까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떤 프라이어를 우리가 프라이어를 놓고 베이지한 어떻게 한 거잖아. 그치, 뭐. 그지? 응. 어, 그러니까 뭔가 IBP라는 그 기존의 어떤 통계에서 쓰던 모델 음, 자체가 음, 뭐 굉장히 그것 자체도 굉장히 우수한 거겠지.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합쳤을 때 잘 되는. 좀 사실 SBM 논문을 찾다가 본 건데 음, 이게 오랄이거든. 이게 ICML 2019라고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온 머신러닝이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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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뉴립스는 들어봤지 아까 그 뉴립스. 음. 뉴립스가 거의 1등이면은 얘가 거의 2등인 학회거든. 전 세계에서. 여기서 음. 오랄이었어 얘가 그 해. 오랄 레프레젠테이션. 오라리면은 뭐야? 그냥 말로 발표. 때웠단 소리야? 아니 원래 우리 이쪽은 컨퍼런스니까 어. 그냥 대부분 포스터 붙이고 끝내는데 얘는 얘는 이거 발표를 발표까지 한 거야. 했다고? 어. 그럼 되게 핫한 논문이었나 보네. 근데 또 인용수는 적어. 10개밖에 안 돼. 어,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인디안 부패 프로세스 이게 복잡해서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럴 수도. 어. 그리고 사실, 제목은 SBM, 물론 SBM이 이제 끝에 나오잖아. 그렇게 어, 커뮤니티를 잘 배운 게 이렇게 좋다라는 게. 근데 어. 느낌은 SBM과 뭐 융합한 걸 잘했다는 게 보단 IBP를 적절하게 잘 썼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음. 어, 뭐, 그러니까 SBM을 잘 디텍팅 한다. 맞아, IBP를 맞아. 이용해서. 그죠. 그런 IBPM을, 느낌이지. IBP를 어, 이용해서. 어.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래서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그러니까 스토캐 블록 모델링에도 안 들어가고. 맞아, 모델링에도 안 들어. 어, 근데 이게, 그니까, 뭐, 이거는 지금 특별한 데이터에서만 쓴 거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 커뮤니티 디텍션 해야 한다, 그러면 어. 이걸 쓰면은 잘 될 것 같기도 해. 그치. 실제로 디텍팅을 할 때는. 그리고 어. 이게 코라 사이시어 저번에 그 논문에서 나왔던
그래서 어, 기억하지? 어, 얘네가 원래 벤치마크 데이터셋이야. 그러니까 파블릭 어, 모두가 쓰는 데이터셋에서 잘 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어, 그래서 뭐 되게 유의미하지 않나. 음, 사실 이렇게 성능도 되게 많이 올렸어, 보면은. 0.03을 올린 거거든. 음. 이게 평균 값이거든, 지금. 꽤 많이 올린 편인데. 그러니까 거의 아, 지금 여기 0.03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다 성능이 좋네. 모든 데이터셋에서. 그니까. 근데, 마지막 거 빼고. 그니까, 뭔가 이 스팔스한 스토캐스틱 블락 모델에서 잘 되는 그런 것 같아. 이 IBP 자체가 엄청 스팔스한 프로세스니까 맞아. 그런 게 어,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론적인 근거도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치. 개인적으로. 이거, 그래서 나도 한번 써보려고. 해서. 아무튼 열심히 준비했네. 근데 나도 이 논문 되게 읽으면서 어,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음, 우연히 고른 것 치고는 진짜 괜찮은 논문을 골랐다. 음. 다행이다. 아무튼 잘 봤습니다 오늘. 네. IBP, 새로운 걸 또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IBP도 그렇고 앞에 너 아, 이거 하기 전에 그래프 어쩐지. 뉴럴 네트워크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오토 아, 인코더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네. 유익한 시간이었어.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